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기도 하고 좀 지역을 많이 타기도 하거든요. 현대는 일단 베이징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상하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진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현대차 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진짜 칼을 갈고 준비를 한 느낌입니다. 고성능을 보여주는 모델들을 일단 쫙 깔아놨고요. 이 서울 모터쇼에 전시됐던 차들이 거의 그대로 온 느낌이에요. 중국, 그리고 이번 모터쇼의 주제가 거의 전기차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런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많이 있고, 특히나 이런 고성능 모델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형 아반떼 N 모델까지도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어요. 아니,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를 안 하고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신형 디자인과 이 M 모델의 특징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 모델은 이 검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범퍼에 검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신형 모델에서는 살짝 차분해진 느낌이 들죠. 근데 살짝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는 신형 아반떼 기본 모델이나 M 모델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조금 더 낮게 깔려 있다, 그 정도 느낌은 좀 드는데 살짝 억울하게 생긴 느낌이에요. 자, 리볼버 모양의 휠도 살짝 독특하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빨갛게 도색을 해놓고 N자를 새겨놓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자, 범퍼 하단과 사이드 스커트까지 이렇게 붉게 마무리한 것도 특징이고요. 이 M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와 아반떼 기본 모델이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아반떼 M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M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우리나라의 젊은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보다는 이런 아반떼 N과 같은 약간 내연기관의 고성능 모델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젊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보조금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싼 모델들이 많아서 저렴한 전기차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요즘 유행이기도 한데, 과연 이 아반떼 N이 중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도 이렇게 스포일러가 달리기도 했고, 엠블럼, 이 레터링은 전부 검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도 엄청나게 크죠. 이 머플러는 훨씬 더 직경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상하이 도로에 자동차가 정말 많은데 의외로 조용하거든요. 전기차도 많이 있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많고,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이제 전기 오토바이란 말이에요. 도로가 꽤 조용한 편인데, 이런 팝콘 튀기는 모델들이 상하이 도로에 나타나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 N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좀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이런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 차를 한 대도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중국 브랜드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신선하기도 한데, 자, 지금 상하이 온 지 한 24시간 정도 됐는데 도로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차들, 뭐 기아차, 전기차들 한 대도 못 봤거든요. 심지어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많이 못 봤는데, 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반떼 N과 함께 공개된 모델이 이 중국 전용 모델 무파사입니다. 앞모습이 정말 흉측합니다. 이 현대차의 그 중국 전용 모델들 디자인을 좀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많이 담길 때가 있거든요. 지금 무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쪽에 이 그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 범퍼까지 쫙 이어져 있고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마스크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투싼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인데 살짝 달라요. 어쨌든 이 그릴 바깥쪽으로 빛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투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이 멋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기괴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무파사는 그 투싼의 특징,
그리고 최근 현대차가 그런 러기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뒷모습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현대차의 디자인이에요. 이 중국형 산타페도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자, 이 현대 레터링도 우리나라 폰트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무파사 이 마크랑 레터링 너무 별론데? 제가 라이온 킹을 본 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 기억이 안 났는데, 무파사는 라이온 킹 심바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무파사는 정말 심바의 아빠를 뜻하는 듯합니다. 사자 엠블럼까지 붙었거든요. 스펠링도 같고요. 무파사는 전장 4475mm, 너비 1850mm, 높이 1665mm, 휠베이스 2680mm의 재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투싼을 닮았지만 투싼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코나보다는 크고요. 아마 현대차의 최신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자동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고 최고 출력은 160마력, 최대 토크는 193Nm입니다. 무빙 스마트홈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는데 넓은 실내 공간과 그 활용성이 특징입니다. 이런 전략 모델은 현지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고 패키지를 꾸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꽤나 좋았습니다. 전기차 중심의 상하이 모터쇼였지만 그래도 무파사는 꽤나 취재 경쟁도 뜨거운 편이었어요. 자, 시트도 마치 캐스퍼처럼 접어집니다. 아니 이런 것도 캐스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차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는 평면으로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고 이 대시보드에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도 좋죠. 물론 아래쪽에 기본적인 이 글로우 박스까지도 있긴 하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국내 모델에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직물 같아 보이는데 약간 장판 재질입니다. 비닐 재질이에요. 청바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독특하게 꾸며놓은 모델이네요.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긴 한데 국내 모델에도 이런 아이디어들 적용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중국형 산타페의 뒷모습입니다. 약간 무파사도 이런 특징들, 그리고 C필러 이렇게 마감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탄생한 모델인 것 같고요. 무파사를 이렇게 튜닝해 놓은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상한 무파사 보다가 아반떼 N으로 정화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아반떼 N은 국내에서도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겠죠.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될 것 같고, 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셰시 튜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이 있고, 사실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무파사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아반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